장애평가 방식 통일하세요. 장애평가 방식의 통일을 외치는 차명임 손자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 시 사용했던 장애진단서를 상해보험회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사무소, 산재보험 등에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용 용도에 맞게 다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장애평가 방식 이야기. 관련 규정과 장애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상해보험, 동사무소, 국민연금 등의 장애진단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사용하는 진단서와는 장애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책임보험, 자손보험용과 책임보험 초과 손해용이 다릅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내 몸의 장애 상태나 정도 등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고만한 거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닌지 통일할 수 없나요? 왜 이렇게 복잡해? 상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장애분류법 통일. 2005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용 장애등급 분류표 제1급부터 6급, 손해보험용 후유장애 분류표 지급률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2003년 보험료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2004년에 생명보험용으로 변경 예고했지만 2005년 손해보험용으로 통일하였고 2018년에는 장애보험금의 지급을 더 까다롭게 그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명보험용,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에서 장애 분류표를 통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같은 이유로 면책사유, 상해와 재해는 통일하지 않을까요? 통일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헷갈리게 해야 보험 구강이 이익이니까요. 웃기죠? 주모손사 주특기 일갈성은 필요 없어. 보험 구강 유불리에 따라 결정해. 기타 동사무소 장애진단이란 장애인 복지법상 규정을 의미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 유형별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은 비슷합니다. 장애평가 방식의 종류와 특성,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것으로 신체 장애율 기준에 직업개수 1에서 10등급을 고려해서 노동력 상실률, 앞으로 일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부정액보험의 특성상 얼평균 현실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고 거기다가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시이익이 산정되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요 쟁점인 노동력 상실 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 구간이 말하는 것처럼 맥브라이드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왜 폐기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의 장애 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일본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우리나라에 함께 들어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은 14개의 후유장애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장애 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습게도 근제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근제보험에서는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주모손사나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예전 약관에서 사용하던 장애 등급별 노동력 상실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MA 신체장애 평가 방식. 미국 의학협회 신체장애에 관한 장애율로 표시한 것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없는 장애 항목을 판단할 때 가끔 사용하지만 곧바로 노동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의 신체 장애율의 직업 개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과 유사해집니다. 그럼 AMA 방식을 사용하는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장애에 관한 평가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신체 장애가 아닌 노동력 상실률, 노동력 상실 기간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2018년 개정된 상해보험의 장애분류표에 노동력 상실을 판단하는 산재보험의 등급 일부를 가져온 것은 그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선택적 채택, 선택적 적용 나빠요. 일명 장애평가 방식이 짜집기입니다. 그러려면 모두 가져오거나 대한민국의 장애평가를 모두 하나로 통일하든지 해야지 보험자에게 유리한 것, 극히 그중 일부만 가져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적용.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 초과손해와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상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불특정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액 산정한다면서 책임보험 초과손해 핑계를 대고 무보험자 상해보험이나 자상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한 손해보상 상정한다면서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률과 그 상실 기간에 의한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약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지만 책임보험, 산재보험 이런 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 법에 의해 규정된 거, 법에 의해 강제되어 있거든요. 강제되어 있는 거는 법률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지. 법을 우선해서 강제적인 법을 우선해서 약속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정부보장사업, 산재보험 장애 등급은 서로 비슷한데 예를 들면 자별법에 의해서 후유장애 14개 등급을 적용하고 그 해당 등급별 노동 상실률을 적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보험약관, 예전 보험약관에는 산재보험법이나 국가배상법처럼 14등급의 노동력 상실률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하고 다릅니다. 현행 보험약관에서는 후유장애 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이 삭제되어 지금은 주모손사들에 의해서도 맥브라이드 방식만 주구장창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도 최소한 보장이어서 자별법상 후유장애 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 상실률보다 자별법상 후유장애 등급별 노동 상실률이 대체로 더 높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자별법상 후유장애 등급별 노동 상실을 적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에도 자별법 후유장애 1급부터 14급을 사용하되 등급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 평가 방식 통일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 근데 문제가 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은 미국처럼 장애 평가 등에 대한 교과 과목을 따로 이수하거나 장애 진단이 자격증을 따로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법률 등이 규정된 장애 평가 항목들을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장애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장애 평가 방식은 혼란스럽고 여러 번의 절차와 진단서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꼴이 되면서 하나의 장애 진단서로 그런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하면 간단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구항의 장사 속셈이 아니라면 주모손사가 필요하고 유리할 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평가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 의학학회 방식을 추천합니다. 에이메 방식.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폐기된 맥브라이드 방식은 안 된다고요. 왜 폐기됐겠어요? 이상은 장애평가 방식 통일하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보험 상식을 추구하는 깡철 수사였습니다.